안녕하세요. 라스트먼입니다. 이번 한 주는 정말 숨가쁘게 돌아갔는데요.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6,350선을 돌파하면서 국내 투자자들을 흥분시켰지만 중동 전쟁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면서 주말 사이 찬물을 끼얹기도 했습니다. 애플에선 15년 만에 CEO가 바뀌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고 크립토 시장에서는 무려 3억 달러 규모의 디파이 해킹이 터졌거든요. AI 업계에서도 엔트로픽과 아마존이 5조 원짜리 빅딜을 체결하는 등 굵직한 소식들이 쏟아진 한 주였습니다. 큰 그림에서 보면 이번 주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세 가지인데요. 바로 중동 리스크, 빅테크 변화, 그리고 AI 자본 전쟁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이 안개 속을 헤매면서 유가가 출렁였고 그 여파가 글로벌 증시 전반에 영향을 줬거든요. 동시에 빅테크 기업들은 AI 패권을 잡기 위해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붓고 있고 이게 지금 시장의 가장 강력한 상승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각 이슈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게요. 먼저 글로벌 증시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이번 주 사상 처음으로 6,350선을 돌파했는데요. SK하이닉스가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반도체 섹터가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코스피 주간 예상 밴드를 5,700에서 6,400 사이로 제시했고 키움증권도 전고점 돌파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거든요. 다만 호르무즈해협 봉쇄 이슈가 재점화되면서 변동성은 여전히 크게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시장 전체를 보면 미국과 이란의 전쟁 이슈가 투자 심리를 크게 흔들었는데요. 지난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환호했던 뉴욕 증시가 주말 사이 호르무즈해협 상황이 급변하면서 다시 긴장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유럽 증시는 미국 이란 휴전 데드라인을 앞두고 소폭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됐고요.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헨리 폴슨 전 미국 재무장관이 미 국채 수요 붕괴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채권 시장에도 경고음이 울렸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전쟁 리스크를 넘어 미국 재정 건전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국내에서는 중동 전쟁 리스크가 오히려 전기차 시장의 호재로 작용하는 흥미로운 흐름도 나왔거든요.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테슬라 모델 Y가 올해만 15,000대 이상 팔리며 독주 체제를 굳히고 있고 4월 기준으로 역대 최단 기간인 10만 대 돌파 기록도 세웠습니다. 동시에 캐나다산 원유 무관세 통관길이 열리면서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노력도 가속화되고 있어요. 고유가가 길어질수록 에너지 안보와 전기차라는 두 가지 테마가 동시에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번 주 가장 큰 빅테크 뉴스는 단연 애플의 CEO 교체 소식이었는데요. 팀 쿡이 15년 만에 CEO 자리에서 물러나고 존 터너스가 9월 1일부로 새 CEO로 취임합니다. 팀 쿡은 CEO에서 물러나지만 이사회 의장으로 남게 되어서 사실상 애플의 전략적 방향은 계속 영향력 안에 두는 구조거든요. 존 터너스는 아이폰 하드웨어 엔지니어링을 이끌어온 인물로 애플이 AI와 하드웨어 통합 분야에서 새 국면을 열겠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행정부 관련 기업 이슈도 눈에 띄는 게 많았습니다. 우버는 성적 폭행 관련 연방 소송에서 두 번째로 패소하면서 아직 3,000건이 넘는 소송이 남아있는 상황이라 법정 리스크가 상당히 큰 상태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발표 직전마다 주식 거래량이 급증하는 패턴이 포착되면서 내부자 거래 의혹도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연준 의정 지명자인 케빈 워시가 상원 청문회에서 연준의 금리 독립성을 옹호하는 발언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준과 행정부 간의 긴장 관계가 여전하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크립토 시장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번 주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리스테이킹 프로토콜 켈프다오가 약 2억 9,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4천억 원에 가까운 해킹 피해를 입은 거거든요. 해커는 켈프다오의 크로스체인 브릿지 취약점을 공격했고 아베 같은 연관 디파이 프로토콜들도 긴급 번결에 나서는 등 업계 전방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도 이 이슈를 별도 영상으로 자세히 다뤘는데요. 디파이 보안 리스크가 얼마나 현실적인 위협인지 다시 한번 확인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중동 리스크 속에서 7만 5천 달러 선을 꿋꿋하게 지켜냈는데요. 유가나 주식보다 훨씬 강한 회복력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정치불능의 대형 고래가 약 2,250억 원 규모의 이더리움을 단기간에 대량 매수해서 시장을 뒤흔들었다는 소식이에요. 이더리움 ETF 시장도 점점 기관 자금 유입이 확대되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2차 전지 비중이 줄고 반도체 소부장이 급부상하는 지형 변화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AI 결제 프로토콜 X402를 공개하면서 AI 에이전트 전용 앱스토어를 론칭했는데요. 이게 단순한 코인 이슈가 아니라 AI와 블록체인이 결합하는 새로운 생태계의 서막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뉴욕주에서는 AI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AI 배당 정책을 제안하는 법안도 나왔거든요. 크립토와 AI의 경계가 점점 허물어지고 있는 흐름, 지금 잘 포착해 두셔야 합니다. AI 업계에서 이번 주 최대 빅딜은 아마존이 엔스로픽에 5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고 엔스로픽은 그 대신 AWS 클라우드에 1천억 달러를 쓰기로 약속한 계약인데요. 숫자만 봐도 엄청나죠?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클라우드 시장에서 AWS가 AI 인프라 패권을 가져가겠다는 전략적 선언으로 읽힙니다. 엔스로픽은 이 자금을 바탕으로 클로드 시리즈 고도화와 기업용 AI 에이전트 확장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안스로피크는 이번 주에 코워크라는 새 에이전트도 출시했는데요. 코딩 없이 파일 안에서 직접 작업하는 클로드 데스크톱 기반 도구입니다. 알리바바도 주요 코딩 벤치마크 6개에서 1위를 차지한 퀸 3.6 맥스 프리뷰를 공개하면서 AI 모드의 성능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어요.
국내에서는 정부가 공공병원 정보 시스템을 AI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면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중기부는 GPU 200기자장을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공급하기로 발표했습니다. AI가 이제 대기업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물 경제 전반으로 빠르게 스며들고 있다는 걸 실감할 수 있는 한 주였습니다. LG AI 연구원은 미국 밴더빌트대와 공동으로 개발한 암 에이전틱 AI 연구 성과를 미국 암 연구학회에서 발표했는데요. 암 환자 맞춤형 치료 전략을 자동으로 설계하는 AI 시스템이라 의료 AI의 실용화가 꽤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편 NSA가 엔트로피계의 제안 모델인 미토스를 사용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고, 머스크는 프랑스 검찰의 X 플랫폼 관련 소환 조사에 불응하면서 빅테크와 유럽 규제 당국의 갈등이 더 깊어지고 있거든요. AI가 강해질수록 거버넌스와 규제의 긴장감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는 점, 투자자 관점에서도 계속 주시해야 할 리스크입니다. 다음 주에 주목할 주요 일정들을 정리해드릴게요. 미국 애틀랜타 연준의 1분기 GDP 나우 업데이트와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중국 기준금리 결정도 사나이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주목해야 합니다. 국내에서는 3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될 예정이고, 무엇보다 SK하이닉스를 비롯한 국내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본격화되면서 시장의 관심이 전쟁 이슈에서 실적으로 이동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망을 정리하자면 단기적으로 가장 큰 변수는 미국 이란 휴전 협상의 진행 방향이에요.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열리느냐 다시 막히느냐에 따라 유가와 증시가 크게 출렁일 수 있거든요. 코스피는 실적 시즌 기대감과 지정학적 리스크 사이에서 6200에서 6400 구간에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고요. 크립토 시장은 비트코인이 75,000달러 지지선을 유지하면서 이더리움 구래 매수세까지 가세한 상황이라 단기 상방 압력이 살아있습니다. AI 섹터는 빅테크 실적 발표가 이어지면서 AI 인프라 투자 규모와 수익성 검증이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시장 보시기 바랍니다.